광명 7구역이 2021년도 7월 16일 날 권리산정 기준이 정해지면서 네. 그 이후에 신축으로 빌라나 주택을 짓거나 예. 아니면 기존에 뭐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으로 있던 걸 다세대로 쪼개기를 한다거나 네. 땅을 쪼개거나 네.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소유자가 증가를 하는 거죠. 원래 있는 그렇죠. 조합원 외에 조합원을 네. 더 많이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럼요. 그런 거는 이제 막는 것이고요. 네. 사고 파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이거와 함께 또 걱정하시는 게 이제 생기기 시작했죠. 네. 네, 다물권자에 대한 승계 부분인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은 드리겠지만 네. 이번 정차할 곳은 광명사거리역 10번 출구, 광명사거리역 희웅부동산입니다. 안녕하세요. 광명 사거리역 키움부동산 조양수 김혜주입니다. 벌써 7월이. 금세 가잖아요. 네, 벌써 네. 25년도 네. 반을 지금 지났어요. 오, 예. 네. 근데 장마는 벌써 끝난 거예요? 남부지방은 장마가 끝났다고 하는데 네. 그래도 서울이 영향도 많았고 장마 기간에 들어갔는데 비죠? 니까밖에 안 온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비가 안 오면 음. 가을에 추수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맞아요. 농사에는 필요한 양이 있을 그렇죠. 텐데 비가 한두 번 더 왔으면 한꺼번에 좋겠는데. 많이 내립니다. 네. 네. 이제 그러면 휴가 갈 일만 남았네? 그렇죠. 아직 저희는 원체 바쁘게 지냈고 예. 휴가 계획을 아직 세우지 못했지만 네. 좀 일찍 휴가를 계획을 세우신 분들은 건강하게 그리고 재미난 추억 만드시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6.27 대책인가 있어가지고 네, 네. 좀 조용해졌죠. 그거에 대한 소식은 또 저희가 다른 영상으로 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얘기는 뭘까요? 네, 오늘은요, 저희도 거래를 활발하게 진행을 했는데, 광명 7구역이죠. 아직 철거되지 않은 구역 중에서 제일 핫한 곳이 그렇죠. 7구역이죠. 지금 네. 광명 7구역,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지금 광명 3구역도 3구역. 있고, 네. 또 그 뒤를 이어서 광명 6구역의 6구역. 일부, 그 다음에 광명 8구역도 뭐 솔솔 또. 얘기들이 들려오고, 13구역도 있고, 또 여기 가로주택 가로주택들. 정비사업도 있고 네. 해서 저희들이 준비해야 될 영상들이 너무 많은데, 바쁘다 보니 그 영상들을 다 못 만들고 있지만, 네. 최대한 빨리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광명 7구역 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지난번 영상에서 광명 7구역 정비구역 지정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그 다음에 또 좋은 소식들이 있었죠. 근데 한 5개월 전에 7구역이 구역 지정 소식을 알려드렸죠? 그 사이에 또 좋은 소식이 2개씩이나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하기 전에 첫 번째로는 24년도 12월 30일 날 정비구역 지정이 됐죠? 네. 그리고 나서 25년도 1월 15일 날 네. 사업시행자 지정고시가 났습니다. 광명 7구역의 소유자분들과 공동으로 같이 갈 네. 공동시행자가 정해진 건데요. 네. 그에 앞서 그러면 정비구역의 지정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예,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어떤 것들을 하게 되는지 네, 7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공공재개발 후보지였죠.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약혼을 했는데 요번에 이제 결혼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구역 지정이 된 건데 네. 구역 지정만 딱 된 게 아니고 구역 지정을 할 때 보면 그 공고 고시문에 보면 네.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구체적으로 이게 뭐야 궁금해 하셨는데 그냥 넘어가고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보면 거기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광명 7구역에 선을 그어서 네. 요만큼의 이 면적 안에는 광명 7구역으로 구역 지정을 해서 가겠다라는 그 내용인 거고요. 네. 그거와 함께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해서 또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거를 쉽게 만약에 풀이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광명 7구역에는 2종 일반 주거지역도 있고 3종 일반 주거지역도 있고 있잖아요. 그리고 광명 7구역에 공공재개발이 되면서 용적률 상한을 하게 되고 네. 구체적으로 이 토지를 좀 더 합리화시키고 체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네.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건 다시 만드는 거죠. 네. 그 안에서 하겠다는 네.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와 함께 광명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 도면 고시라는 걸 함께 합니다. 네. 그건 뭐냐면 이미 광명 뉴타운은 다른 구역들이 많죠. 네. 1구역부터 11구역, 12구역까지 네. 그 사이에 그 광명 뉴타운의 해제된 구역 중에 하나였던 광명 7구역이 이제 들어가면서 네. 그거에 대한 전체적으로 재정비 촉진지구에 들어간다는 내용을 함께
고시를 한다는 거죠. 광명 7구역 요런 면접관에서 진행이 됩니다 하고 네, 이제 그렇죠. 고시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드디어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얘기를 하자면 누구랑 하게 되나요? 2025년도 1월 15일 날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로 함께 하는 것은 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경기주택 도시공사 GH가 광명 7구역의 소유주분들이랑 같이 가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소식이 더 있었죠. 네, 맞아요. 사업시행자 지정고시와 함께 네. 4, 5개월 만에 네. 그 다음에 단계인 네. 주민대표회의 구성이 이제 승인이 됐습니다. 공공재개발이니까 조합이 설립되는 게 아니고 주민대표회가 설립이 되는 거죠. 네, 조합이 따로 없습니다. 네. 네, 조합이 따로 없고 이제 네. 주민들과 공동시행자인 GH가 같이 하는데 네. GH가 사업시행자 지정고시가 됐으니까 네. 주민들 중에 대표를 네. 뽑는 주민대표 회의가 구성이 됐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래서 위원장 외에 23인 네. 대표회 구성해서 승인이 난 거네요. 네, 본격적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의 진행 단계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빠르게 좀 7구역에? 정리해볼까요? 네. 어떻게 이제 광명 7구역이 탄생이 됐는지 네.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이 2021년도 7월 16일 날 났습니다. 4년 전입니다.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네. 공공재개발 7구역 안에 해당되지 않았던 소유주분들의 희망과 염원이 담겨져서 아. 후보지가 확대 변경됐죠. 네. 그래서 2021년도 12월 10날 확대 네. 변경 날짜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 나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정비구역 지정이 후보지로 있다가 2024년도 12월 30일 날 이루어지면서 그렇죠. 그리고 바로 네. 사업자 시행자 지정이 2025년도 1월 15일 날 이루어졌습니다. 네. 5월 22일 날 주민대표회의 구성 승인이 이루어진 거죠. 그럼 광명 7구역에 대해서 또 모르시는 분들 있을 거니까요. 영상을 간단하게요.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려서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도 많이들 아실 텐데 네. 광명 7구역은 광명동 270-3번지 일대를 재개발하는 곳입니다. 네. 지금 현재 계획된 거는 지하 2층에서 지상 49층. 만약에 49층 이 계획대로 간다 그러면 광명 뉴타운에서 가장 높은 그렇죠? 그래서 15개 동이 지금 계획에 있고요. 네. 총 세대 수는 3,000한 10세대 정도 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지만 네. 요거는 나중에 사업시행 인가를 거치면서 조금씩 바뀌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오피스텔이 함께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네. 이 얘기는 지형도형 고시 거기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광명시청 같은 데 들어가셔서 보셔도 돼요. 네. 이제 주민대표 승인까지 끝났죠? 네. 그러면 광명 7구역이 이제 어디로 갈 것이냐? 네. 벌써 급속도로 빨리 진행이 됩니다. 네.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조합이 설립되면 네. 바로 시공사 선정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시공사 선정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네. LH나 그렇죠. GH 아파트가 되는 거 그렇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네. 지금 뭐 현대산업개발, 뭐 자이, 프루지오, 그다음에 롯데가 물론 그 외에 다른 건설 회사들도 계속 광명 7구역을 지금 서치하고 계시고 네.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광명 7구역 이제 투자하시려고 오시는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뭐 지금 사고 팔면 나중에 현금 청산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묻는 네. 분들이 꽤 많아졌어요. 네, 그렇죠. 설명을 해드려도 약간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또 분명하게 설명을 해드렸으면 저희가 좋겠어요. 이번에 7구역 거래를 많이 했잖아요. 예, 몇 건. 그래서 매수하시는 분들이 걱정해 하시는 분들을 제가 구체적으로 다 이제 해소를 시키면서 계약들을 다 진행을 했는데 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예. 권리 산정 기준이니까 권리 산정 기준을 이후에 내가 매수하면 이거 현금 청산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얘기를 하셔요. 네.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이거 현금 청산에 대한 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만 네, 네. 광명 7구역이 2021년도 7월 16일 날 권리 산정 기준이 정해지면서 네. 그 이후에 신축으로 빌라나 주택을 짓거나 예. 아니면 기존에 뭐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으로 있던 걸 다세대로 쪼개기를 한다거나 네. 땅을 쪼개거나 네.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소유자가 증가를 하는 거죠. 원래 있는 그렇죠. 조합원 외에 조합원을 더 많이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럼요. 그런 거는 이제 막는 것이고요. 네. 사고 파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이거와 함께 또 걱정하시는 게 이제 생기기 시작했죠. 네. 다물권자에 대한 승계 부분인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은 드리겠지만 네. 조합 설립이 되고 나면 광명 7구역 안에 몇 개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그쵸. 그거는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재개발이라면 조합 설립 후에는 다물권자의 물건을 여러 명이 나눠 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만 하나밖에 안 나오는 나오는 거죠. 예. 예.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 조합 설립이긴 하지만
조합 설립에 대한 내용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한번 보시죠. 이 도시및 중앙형정비법 제39조에 보면 조합원 자격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네. 거기에 1항에 보면 네.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로 하되 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을 조합원으로 본다라고 그쵸. 했습니다. 네. 예, 거기에 1호에 보면 네.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리고 지상권이 여러 명이 공유에 속하는 때, 네. 그러니까 지상권들은 대부분 없지만 네. 지상권이 뭔지들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요. 네. 그렇게 같이 갖고 있는 경우에는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내용인 거고요. 예. 그 다음에 2호에 보면은 네.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네.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네.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 비속은 1세대로 보며 네. 여기까지. 이게 네. 뭐냐면요. 만약에 동일 세대원 주민등록표상에 네. 남편이나 와이프가 주소를 달리했거나 네. 그리고 미성년자인 자녀들이 주소를 달리하였다 하더라도 그거는 한 세대로 보겠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거에 대한 내용인 거고요. 네.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예. 조합 설립 인가 후 네.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네. 이혼 및 19세 이상의 자녀가 분가,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이혼을 하게 되면 이제는 남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는 거죠. 네. 구역이 몇 개를 갖고 있어도. 네. 그리고 19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아닌 성년의 자녀가 분가를 할 경우에. 네. 근데 그 분가도 그냥 주소만 이전해 놓으시면 안 됩니다. 네. 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네. 그리고 실거주를 분가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예. 요거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1세대로 돼 있는데 자녀가 분리되는 건 괜찮아요. 분가하는 거는 맞습니다. 19세 이상의 자녀는 그렇죠. 바꿨기 때문에 분가하면 네. 그건 인정을 해주겠다. 네. 근데 부부는 따로 떨어져 살아도 인정이 안 된다. 네. 혹시 이혼을 했다면 그건 인정을 해주겠다. 그렇죠. 그런 네. 이야기고요. 네. 여기서 또 다른 점 하나가 우리가 보통 양도세나 이런 거 생각할 때는 그 자녀의 세대 분리를 할 때 30세 이상을 기준으로 보거든요. 그렇죠. 여기는 기준이 다르다, 그죠? 그렇죠. 도정법과 네. 소득세법은 다르니까 네, 네. 그때그때 확인을 하셔야 될 거고. 네.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전에 네. 한 세대에 아들과 아버지랑 엄마가 같이 돼 있다 하더라도 네. 각각 예. 나중에 조합 설립 인가 후에 네. 이제 그 자녀가 세대 분리가 되면 그거는 입주권이 다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녀의 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매수를 해도 맞습니다. 안전하게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네네. 그리고 3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네. 조합 설립 인가 전에 제26조 제1항 또는 그 다음에 제27조 제1항의 3호. 이게 바로 뭐냐면요. 제26조 1항의 내용이 토지주택공사 등이라고 돼 있죠. 네. 그러면 우리는 지금 경기주택도시공사랑 지금 시행자로 지정이 된 거니까 네, 거기에 네. 해당된다고 보면 되고요. 예. 27조에 대한 내용은 신탁업자가 공동 시행자로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지금 네. 뭐 목동의 일부분이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네, 네. 신탁이랑 같이 해서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신탁업자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네. 사업 시행자의 지정을 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공공재개발이 조합이라는 게 따로 없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의 지정을 조합으로 보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조합 설립인가 후에 한 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네.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도 네. 하나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1인이 만약에 여러 개를 갖고 있는 1인 네. 다물권자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네, 네, 네. 예, 1세대 다물권자 중에는 19세 이상의 자녀 세대 분리하는 경우에는 그렇죠. 가능하다는 거고. 그럼 대표님, 네. 근데 내가 미처 못 팔았어. 못 그럴 수 팔고 있죠. 7구역에 네네. 집을 2개 갖고 있거나 3개 네네. 갖고 있어요. 그럼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방법이 있죠 또. 아, 법을 막 피해가는 그런 방법은 아니고요. 제가 요거와 관련된 영상은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길어지니까 그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네.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한테 방문해 주셔도 되고 문의 주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7구역 물건들 요새 뭐 많이 팔려가지고 좀 싼 게 많이 없긴 한데. 매물이 거의 없습니다. 네, 한 2개 소개 좀 해주세요. 그리고 요 매물도 네. 오늘 영상 촬영하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있는 거로 확인을 했지만 네. 그 사이 계약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요. 맞아요. 다세대 빌라가 대지 9평에 지금 전용 16평, 네. 방 3개 욕실 하나짜리 4층에 있는데요. 네. 공동주택 가격이 1억 6,900입니다, 현재. 네. 그래서 매매가 4억 7천에 나와 있는데,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세를 주셔도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전세 보증금 정도를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다른 물건은 대지가 9.5평이고요. 네. 전용은 12평인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지어진 지는 아주 오래된 거는 아니에요. 2000년대 초반에 지은 빌라고요. 네. 방세개 욕실 하나 4층이고요. 네. 공동주택 가격이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1억 9,100만 원이고 네. 현재 전세 보증금 1억 9천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매매 4억 9천에 현재 나와 있는데 네. 이런 물건들은 초기 투자 금액이 좀 적게 들어가니까 3억만 있으면 네. 돼요. 근데 지금 광명 7구역이나 광명 3구역이 보통 2억 후반대에서 3억 초반대 가용자금을 준비하시면 네. 매수를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요새 뭐 다른 구역들 입주권이나 분양권들이 높아져서 조금 더 이렇게 눈을 좀 돌리면 네. 이렇게 광명 7구역이나 광명 3구역에 투자하실 곳이 있으시니까 네.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중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가용 현금이 한 6억 이상 된다 하시는 네. 분들은 입주권을 사셔도 되고요. 네, 저희가 네, 찾아드리면 되고 네. 현금이 한 3억 전후이다 네. 하시면 7구역이나 3구역 네, 네. 또 6구역 이렇게 빌라를 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전화 주시거나 방문해 주시면 또 알맞은 물건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7구역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봤어요. 네. 이 7구역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제 광명 3구역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제가 좀 더 빨리 진행되고 있는 광명 7구역에 대한 소식 전해드렸고요. 이와 관련된 투자를 계속 보고 계시는 분들은 문의를 많이 주고 계시니까 그냥 문의만 주시고 관심만 갖고 계시지 마시고 네. 실행에 옮기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는 광명 사거리역 10번 출구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광명 시장 입구에 있고요. 네. 방문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미리 예약 상담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상담을 할 수 있게끔 네. 약속을 잡을 수 있으니까요. 네. 휴가 계획을 세우신 분들은 휴가 잘 다녀오시고요. 네. 오늘도 광명 뉴타운을 지키는 광명 네. 사거리역 키움부동산에서 조양수 김혜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